자, 10회부터 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1과 3인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6일 때 양수이다. 이 문제는 왜 선정했을까?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너네들이 묶으면 A로 묶으면 이게 2x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어느 범위 내에서 1과 3이에요? 1은 여기, 3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이 범위의 최소값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대 함수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A 1 집어넣으면 3B 이렇게 표현돼서 이 최소값이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끝인가요? 관계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3A니까 3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냥 A, B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합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선정했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쉬운데, 그지? 자, 9번 보겠습니다. 두 개 당시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 다음 주가 만족한다. 그지? 오케이. 항등식이구나. 자, 그래서 fx를 너로 나눈 나머지를 c라 그럴 때 뭐 물어봤다고? fx를 너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결국 함수값 물어봤으니 저 다항식을 정확히 fx를 구해달라는 소리죠. 자, 여기 보시면 fx는 2x 곱하기 gx 꽤 복잡해 보여. 꽤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gx가 눈에 보이니까 요 fx를 gx로 바꿔주면 gx를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gx랑 그지? 나머지 것들 가지고 유추해서 gx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gx를 판단할 수 있으면 fx 결정이 되겠죠. 됐죠? 갑니다. 그래서 fx가 너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그냥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죠? 얘가 얘니까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gx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gx를 묶어주면, 자, 앞에서는 누가 나오고 2x가 나오고 뒤에서는 너네가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나머지가 얘네가 되겠죠. 블라블라블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gx 그리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gx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gx를 여기다가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식 x 4제곱. 어휴, 춥네요. 에어컨 틀어놨더니. 세제곱 10x의 제곱 이산수를 하지만 빨리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랑 그 다음에 2차랑 너랑 알고 있죠. 자, 만들어가면 됩니다. x제곱. 지금 우리 gx를 맞춰주는 중이에요. gx. 그 다음에 상수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여기 1차는 뭔지 모르니까 a를 썼나요? 썼네요. px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차 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 1a를 곱하면 2p 1a를 곱하면 마이너스 15의 x제곱일 거고, 얘가 얼마이더라? 아까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마이너스 10이더라. 그럼 정리해주면 2p 마이너스 14,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p는 얼마예요? 2p는 4가 될 거고, p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p가 2면 얘 대신에 p가 2니까 여기가 2x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끝났죠. 왜? gx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a값 b값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어봤네요? 그지? 저런, 그지?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a값 b값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a값은 3차의 개수니까 3차는 어떻게 결정이 돼? 3차는 지울게요. 3차는 뭐 요렇게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는 4가 되는 거고, B는요, B는 여기 1차의 개수죠. 1차는 또 어떻게 결정돼요? 1차랑 상수밖에 없죠. 그래서 2x랑 상수랑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8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8 표현될 거고, C를 계산해 봅니다. C 계산하면 C가 좀 많이 나오겠네. 이게 숫자가 좀 얼마 안 되니까, 그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fx죠. fx 즉 얘입니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냥 전개하지 말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너랑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2에 G의 마이너스 얘랑 같다는 소리죠. 우리가 GX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요 친구란 소리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6인가요?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32겠죠. 좀 크게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4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은 8이 되겠죠. 됐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y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저 길이죠.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요. 수선의 그었대요. CD고 삼각형 넓이 S1, 삼각형 넓이 S2. 둘이 빼서 23 만족시키는 양수 K값.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얘가 크죠?
그럼 큰 거에 대해 작은 걸 뺀 게 23이라는 넓이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이 A점, B점이라는 녀석은 이 포물선과 이 녀석의 교점이니까 너네들이 연립했어요. 같아요라고 놓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뭐 이래 글씨가. 그래서 그녀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하면 그지? B점의 x좌표인 B점의 x좌표가 알파고 A점의 x좌표가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뭘 물어봐냐면 여기서 이렇게 근각계수를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두분의 1이고 두분의 곱은 k니까 요 k를 이용해서 그지? 응? 관계식 1차식을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넓이를 판단할 텐데 이 녀석 베타니까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원래는 1차에 넣지만 2차가 너무 이쁘니까 2차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넓이 보면 되니까 요 넓이는 얼마나 여기 베타고요. 여기가 베타 제곱이죠. 그럼 요 넓이는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 그래서 2분의 1에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빼라 그랬어요. 2분의 1에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가 음수란 말이야. 그지? 알파 음수니까 요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만약에 여기 0이고 이거 마이너스 2면 요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큰 거에 작은 걸 빼면은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고 높이는 양수니까 알파 제곱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녀석은 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곱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곱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래서 요 친구가 그지 두 녀석의 넓이의 차이가 되겠죠. 그 차가 23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확인. 23 맞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해주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이퀄 46이 될 거니까 나머지 이거 가지고 변형 쓰시면 되죠. 변형식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46.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집어넣을게요. 1 너 1이니까 넌 k가 되겠죠. 1이니까 마이너스 3k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k 값을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3k는 1 넘어가면 45니까 k 값이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k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직선의 y절편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죠? 이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k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해 봤어요. 15 있나요? 제가 잘랐네요. 보기 문항은. 정답은 15입니다. 자, 19회 보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요거는 그지 그 교과서에서 있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어떤 요 조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건들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3차식 fx 너로 나는 떨어지고 이제 볼게요. 자, f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뭘로 나눴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고 얘가 3차니까 여기에 요렇게만 써주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결해지겠죠. 물론 간결하진 않죠. 그치?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 놓고 밑에 줄 좀 써보겠습니다. 세배 fx 그 친구가 뭘로 나눠 떨어진대요?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인수분해하면 x-1과 x-2에 요렇게 이 녀석은 1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fx 3차니까. 근데 결국은 요는 없을 거니까 1 집어넣으면 3-f1 너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x 2 집어넣으면 3-f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f1은 얼마고? 3이고 f2도 얼마고? f2도 3이라는 이 조건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이 조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 B, B 연립해서 푸시면 끝나요. 그죠? 자, 1 집어넣으면 3에서 1 빼면 2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냄새가 그지 분수가 나오는 냄새가 나는데 2 집어넣으면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어쩔 수 없네요. 그죠? 4로 나눠줍니다. 4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고 4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B는 9분의 2겠죠. 됐죠? 자, 왜 웃냐고? 비밀이야. 그래서 빼면, 그죠? 아래서 위를 빼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마인가요? 암산이 안 됨. 자, 9분의 2에서 2분의 1 빼면 18분의 4, 18분의 9, 18분의 5인가요? 확인. 이런 산수계수를 자꾸 틀린단 말이야. 4, 9, 마이너스 5잖아, 이 바보야.
맞지? 4에서 9 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지? 그래서 얼마라고? A는 이렇게 그지 같은 값이 나오네요. 에이, 너무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B도 구해야 돼요. B 구하면 B는 요거 넘기면 2분의 1에서 A를 뺀 거죠. 너 A를 뺀 거니까 플러스로 변할 거고 18분의 5니까 얘가 18분의 9, 18분의 14 이렇게 표현돼서 9분의 7? 좀 이따 볼게요. 자, 문제 뭐 물어봤어? fx를 너로 나눴어? f8을 물어본 거네, 그죠? 여기 요식에 8을 집어넣으면 f8 마이너스 1은 8 집어넣으면 9의 제곱에 8 집어넣으면 8 곱하기 a죠. 8 곱하기 a 구해놨어요,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8분의 5인가요? 에 더하기 b, b도 구해놨어요. 18분의 14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좌변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81이 될 거고요. 81에 이거 약분하면 2로 나눠주면 9,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될 거고 요것도 2로 나눠주면 9분의 7인가요? 그렇죠? 숫자가 너무 좀 그래요. 그리고 요 계산하면 9분의 얼마니? 마이너스 13인가요? 9분의 1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9로 나눠줘. 그러니까 너네들 곱하면 얼마니? 117? 맞나요? 9, 27. 맞네,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17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F8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얘라고 구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딱 더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16이 정답이었어요. 계산이 만만치 않네요, 그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꽤 긴 문장인데, 그지? 가랑 나랑 또 두 개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fx가 주어져 있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26으로 나누는데 갑자기 fx를 얘로 세팅해 달래요. 그죠?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fx를 너로 나눴을 때 몫을 qxr이라고 하면 r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써볼게. 3x에 33 더하기 9의 x에 16개 얘를 뭐로 나눠 달라고요? x-1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2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1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 오케이, 얘는 그지? x 항등식이므로 x 대신에 나를 양변에 대입하면 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식에 요 식에다가 x에 뭘 넣었더니 이 식이 됐다는 소리인데 가는 나머지 10이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여기 써있네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해 있죠. 눈치챘지 얘들아, 그지? 얼마 집어넣어? 2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끝났네요, 그죠? 27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니? F27이 되는 거고 27 집어넣으면 이렇게 27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가 12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27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게 x 27이니까 3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표현될 거고 9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표현될 거고 27 집어넣으면 26이 될 거고 여기 q에 27이 될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12라고 알고 있죠. 됐죠? 그럼 이게 3의 몇 제곱이에요? 99제곱.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3의 100제곱이 될 거고 여긴 3의 몇 제곱이야? 48제곱. 얘가 3의 2개니까 3의 50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너는 26 곱하기 뭐시기 더하기 12. 결국은 맨 처음에 물어본 이 친구가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뭘로 나눴어? 26. 너로 나눴고 결국 나머지는 10이라고 그렇게 각색을 해놓은 문제 같네요. 그죠? 11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복수 z가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fn을 zn으로 약속했고 1서부터 n까지 합입니다. n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n의 개수는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일단 모르니까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f1 f1은 누구냐면 여기 1 집어넣은 거죠. 1 집어넣은 거니까 z가 되겠죠. 자, f2 f는 얼마냐면 z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 친구를 제곱하면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럼 분모는 2고 분자는 2i 해서 i가 되겠죠. 자, f3 3을 제곱하면 결국 세제곱한 거니까 너네들이 곱한 게 되겠죠. zi 관심 없어. f4는 얼마예요? 여기 이게 제곱이니까 z를 제곱한 거니까 이걸 다시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보면 봐봐. 그래서 이거 써야 되나? f3 곱한 거니까 zi 이렇게 표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Z5는 얼마예요? F5는 Z5일 거고 5는 너네들이 곱한 게 되겠죠. 마이너스 Z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쭉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F8 자리가 없네요. 여기 와서 F8 그럼 8제곱이니까 너를 제곱한 거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FN이라는 녀석은 8개씩 주기성을 떼요. 그죠? 1은 곱하나 마나한 녀석이니까. 왜냐면 F9는 너랑 나랑 곱한 거니까 또 Z1이 될 거고 Z9가 Z1, Z10은 Z2 이렇게 8개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이 포인트가 1서부터 n개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더해 나가면서 언제까지가 마이너스 1이 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더하면? 이거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싹 다 써드릴게요. 보세요. F5를 여기다 쓰고 그러면 보일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쭉 써볼게요. 안 보이니까 F5 이렇게 쓰면 보실 거예요. 너네들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Z가 될 거고 F6이죠. F6은 뭐랑 너네들이 곱한 거죠? 6차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F7은요. F7은 4랑 3이랑 곱할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zi가 될 거고 F8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4차이 날 때는 정확히 부호가 반대죠. 왜냐면 이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최초로 나올까? 2개 더하면 안 되고 3개 더 4개 더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네요. 그죠? 1서부터 7개를 더해버리면 둘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 결정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n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얘가 또 1이니까 Z9는 또 얘가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계속 4개씩 8개 찍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은 어디까지 더해야? 일단 8개까지 더하면 또 재세팅 0으로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쭉 오면은 8 오니까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딱 걸려 있겠죠. 그래서 n은 정확히 몇 개씩 증가할 때마다 8개씩 증가할 때마다 마이너스 1로서 계산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n의 개수 물었으니까 140 이하니까 싹 다 더하지 말고 n을 세팅하기를 8씩 증가하니까 8k라고 놓고 1 넣어서 너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k란 친구는 1, 2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1 넣어서 넣고 2 넣어서 넣으니까. 그러면 k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이게 카운팅 1이니까 얼마 집어넣어서 이 친구가 140보다 가장 근접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 집어넣으면 20은 얼마예요? 160. 1 빼면 안 돼. 그러면 한 10, 여기 이 중에 좀 집어넣을까? 한 17, 18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서 8에서 18, k가 18 때 고민해 보면 8, 8에 64, 144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자, 144. 안 되죠, 그죠? 140 이하니까. 그럼 17만 집어넣을게요. 17만 집어넣으면, K가 17이라면, 여기 8을 곱하면 7, 8에 56,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 빼면, 그죠? 얘가 135가 됩니다. 쭉 가서 얘들아, 135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게 8 더하면 140가 커지니까. 그때 K 값이 얼마니? 17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서부터 몇 개? 17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에서 1차 이상의 두 다항식이에요. fx랑 gx는 1차 이상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런 다항식입니다. 둘이 곱해서 이제 4차라는 소리인데, 뭐 3차 1차, 뭐 2차 2차 뭐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뭐 1차 3차일 수도 있고, f0은 0이 아니고, 그럼 fx는 x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gx는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차수가 더 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얘보다는. 자,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인수를 하면 되고, x를 묶이는 게 눈에 보이고, 1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그래서 이 녀석은 x란 x-를 갖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를 먼저 묶어주면 x가 되고, 그럼 여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x를 묶어주면 플러스 8x,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아까 x 1로서 0이 됐으니까 x-를 가질 거고, 정리해주면 x제곱에 여긴 4x까지 올 거고,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그럼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또 되죠? x-1,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x-2, x-2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보면은 gx가
fx 나눠 떨어진대요. gx가 차수가 더 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3차, 1차, 2차, 2차. 근데 2차, 2차는 될 수 없는 게 gx랑 fx 나눠 떨어지면 이게 같은 게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gx는 3차고 fx는 1차란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거 fx를 1차니까 이 중에 누구? 최고창 1이니까 요거 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f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남는 이 세 개가 g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너도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다 맞아 떨어지죠? F0이 0이 아니야. 그지? X 안 감축했으니까. 자, 문제를 뭐 물어봤어? F3 물어봤어요. 그럼 요게 fx죠? 3 집어넣으면 1이 되는가? 1이 되는 거고. G5를 물어봤어요. 5는 여기 gx에 5 집어넣으면 5에다가 4에다가 3. 이게 60이거든요. 정답은 61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23번.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3 때, 중2 때인가요? 피타고라스. 중2로 내려가가지고, 그지? 여러분 중3 때 했었군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거 볼 거고,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죠? 결정 조건. 이 친구가 먼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결정 조건. 그죠? 자, 결정 조건은 어떤 거 두 개를 더해도 가장 긴 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 두 개.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가 가장 크네요. 그죠? x의 1만 세변의 자연수니까 1은 안 되겠죠. 그죠? 한 4부터 가능하겠네요. 양수해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얘보다 얘가 확실히 큽니다. 얘보다 또 얘가 크니 얘가 대장이시지. 그래서 3x 더하기 3이 가장 긴 변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더한 거 x-3이랑 그 다음에 3x 더한 거랑 비교해서 이제 두 개짜리가 더 커야 삼각형이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럼 정리해주면 없을 거 없애주고, 요걸 넘기면 x는 얼마니? x는 6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x는 6보다 크다라는 결정이 되고, 자, 중앙삼각형 잠깐 설명드리면 요렇게 볼게요.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c의 제곱은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각을 직각으로 놓지 말고 둔각으로 놓으면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들아, 요 b라는 반지름의 그지 b자리인 요런 원을 좀 그려볼 거고, 요 길이가 b니까, 그럼 요게 원의 중심이니까 요 길이도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기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a랑 b는 둔각으로 만들어올 때 a랑 b도 변함이 없는데, 요 c의 길이가 기존의 직각일 때 c의 길이가 이 길이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이 둔각이 돼버리면 c보다 이게 확실히 커집니다. 그러면 직각일 때 같은 거니까 a, b는 고정된 상태에서 둔각이 돼버리면 c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장 긴 거의 제곱 너가 되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3, 긴 거의 제곱이 더 크고요.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이야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냥 쓸까요? 9x의 제곱에서 이제 빗변의 제곱이 빗변의 그지? 가장 둔각에 마주보는 대변의 제곱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주면 9x 제곱 사라질 거고, 이거 전개하면 둘이 곱한 거의 2배 9니까 18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싹 다 넘겨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24x, 아이고 9가 없어지네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x를 묶어주면 x랑 24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럼 수익선을 그려보면 이 x선 수익선 위에 0과 24의 사이값 잡힐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 커요? x는 6보다 커요.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서 범위가 여기가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겠죠. 23번이었어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기울기 음수의 직선은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대요. 그죠? 그래 놓고 이 그래프랑 직선은 두 점에서 만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어쩌고 저쩌고 기억니은 디귿에 대해서 진입 판정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이 한 개겠죠? 그러면 fx, y는 너랑 x축은 y는 0이니까 둘이 연립을 했어요. 그럼 이 연립 방식의 근은 한 개밖에 없으니 중근을 가질 것이고, 중근은 이렇게 표현해서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이 참인 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 니은번은 뭘 물어봤냐면 B와 C에 대한 판단. 근데 B는 이 포물선의 y 절편이고요. C는 이 직선의 y 절편이겠죠.
그럼 y절편은 너랑 요게 뭐가 돼 얘들아? 이쪽에 y절편 C가 될 거고 너는 뭐가 돼? 포물선의 y절편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C가 더 위에 있으니 그치? C가 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부동호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제 뭘 안 썼냐면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관계식을 안 정리했거든요. 정리해 보면은 fx고 너니까 또 둘이 갖다 놓고 얘를 1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x제곱에 넘어가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제가 플러스 1x가 될 거고 원래 여기 b가 있었고요. c가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녀석이 뭐이더라? 두 그래프의 알파 컴마 베타 컴마 그치? 알파 베타의 그림을 갖겠죠. 그럼 근이 두 점에서 근이 두 개일 테니까 판별식에 의해서 너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빼기 c가 판별식이 써야 되겠죠. 0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서 보면 되는데 뭐가 눈에 보이냐면 여기 제곱 너랑 해서 이 친구도 쓸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기 a제곱과 마이너스 4b는 0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남는 게 누가 남아요? 2a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4c 이렇게 표현되겠죠. 괜찮죠? 그럼 a 플러스 2c니까 요거 넘겨서 2로 나눠주면 정확히 저 모양이 나오죠. 그죠? 넘겨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디귿번도 정확히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저렇게 막 돼 있으면 그지? 막 혼란스러워 하지 않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런 얘기예요. 자, 20회차 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A 양수 땡큐. 이차 함수에서 A 값 물어봤고 너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2, 3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fx를 완성시킬 수 있고 이 범위의 치도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 a를 맞춰달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팅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a니까 fx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기울기 양수네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직선 y는 3ax 마이너스 8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고 2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고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너네들의 교점은 너네들이 연립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쟤를 다시 표현하면 너의 근이 2랑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쭉 싹 넘겨주면 fx 마이너스 3ax 빼기 8 이퀄 0의 근이 2랑 3이더라. 그러면 2랑 3이란 친구는 그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뭐 여러 번 많이 풀었던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너네들이 같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얘가 2차 식이니까 f의 최고차항에서 얘가 그대로 가져야지만 서로 같아지겠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 얘는 ax 제곱 뭐식이니까 여기다 a를 깔아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같은 거니까 이거 싹 여기로 넘겨주면 fx가 결정이 되겠죠. 자, 결정 fx는 핑크색 자, fx는 자, 이거 전개해주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거 넘어야 되겠죠. 넘어오면 플러스에 3a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 a로 묶어줄게요. a로 묶어주면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저 계산하면 2x 플러스 6이고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 뒤엔 별로 관심이 없어. 너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기다 쓸게요. 대칭축이 이렇게 돼서 x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n이 양수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0과 4인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잡아달래요. 그럼 0은 여기쯤 있고 4는 많이 떨어져서 여기쯤 있겠죠. 그럼 이 범위의 최소값은 1일 때 함수값 즉 f1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요 1 집어넣으면 a에 1 집어넣으면 얘가 7이니까 5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넘기면 5a는 2니까 a 값은 얼마예요? 5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여기다 집어넣어서 fx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a 값만 물어봤네요. a 값은 5분의 2, 즉 4번에 위치했네요. 그렇죠? 좋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그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식의 해와 같더라.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식의 해와 같더라. 그지? 이차 함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를 한 문제를 좀 선정해 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fx의 두분의 알파 베타.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1은 0 베타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 그 다음 근각계수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요거 잽싸게
판별식에 때려넣으면 음수니까, 그지? 둘 다 허근이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지? 자, 얘는 그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이고, 알파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끊어서 f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요렇게 생겨 먹었네요. 근데 뭐라 그랬어? 이 안에가 단일 문자, 하나의 문자, 차수가 1차인 x, 그지? 로 표현돼야 fx를 가지고 저 관계식을 만들어 보겠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은 어떻게 표현해?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요거 두 개 넘긴 거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은 그지? 요걸 넘어온 겁니다. 이해 가시죠?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베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알파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럼 알파 제곱 대신 베타를 집어넣으면 f의 베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배 알파인데, 너가 베타로 변해있으니 베타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얼마라고 한번 쓸 걸 그랬네요.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대로 이렇게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파네요. 알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는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파 대신 얼마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f 베타. 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똑같은 식을 또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식이 표현될 터이니, 얘네 둘은 어떤 관계식이라고?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저 2차 방식의 근에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를 집어넣은 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관계식이야. 그럼 알파 베타를 근을 갖는 녀석은 너거든요. 그죠? 너기 때문에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상수 k를 잡아주셔야 같은 건데, 너의 최고차항 계수가 너랑 따라가겠죠? 근데 fx가 고맙게도 최고차항 계수 1로 주어져 있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1이니까 1로 쓰면 되는 건데, 저런 조건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죠?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f에 대한 함수값 하나를 주어집니다. 그럼 가지고 k값 구하시면 되고, 그럼 끝났죠? 요거 두 개 넘기면 되는 거니까, fx라는 친구는 요거 두 개 넘기는 중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x제곱에,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물어봤어? A값, B값. 그래서 A값, B값은 3, 3이니까 곱하면 9,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두 자연수 NK. 100, NK는 100 이하의 두 자연수구나. 자, 그렇게 놓고, 요 녀석, N제곱이 서로, 다르네요. 그죠? N제곱, K제곱, 너를 N번 곱한 거랑 4를 K번 거듭제곱한 거랑 같게 만들어주는 수선사인 개수를 물어봤으니, 요건 좀 우리가 쉬우니까 4니까 요 친구를 가지고 몇 번을 곱해야 되는데, 직접 곱하지 마시고, 그지? 쟤를 뭐라고 세팅해? Z라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될 거고, 넘겨주면 Z 더하기 1은 루트 3i가 될 거고, 양면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Z의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거에 2배. 너 너무 많이 내려왔어.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다시 정리해 볼게. 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Z 플러스 4는 0이라는 형태가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지 처음 풀어보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가 나눠져 있으면 얘네들이 1, 2, 3니까 이 녀석 세제곱하면 너의 부호 반대는 1로 공부해봤죠. 그런 거 많이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2가 없는, 2가 안 나눠지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양변에 Z 빼기 2를 곱하면 얘가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겠죠. 그죠? 세제곱 공식. Z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래서 이퀄 0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저 안에 들은 녀석, 얘를 Z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8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달라는 소리 같네요. 자, 그러면 8 가지면 안 돼요. 그죠? K가 자연수니까 4의 1차, 4의 2차, 4의 3차, 이게 4의 거듭제곱 표현돼야 됩니다. 그럼 8을 제곱하면 64가 4의 거듭제곱이겠죠? 그래서 Z의 몇 제곱? Z의 6제곱이 64. 64니까 64는 4의 4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써드릴까요? 64. 자, 제곱하면 8에 64니까 64는 4의 4제곱이 아니라 4의 3제곱이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Z의 세제곱이니까, 아니 4의 세제곱이니까 K에 3을 집어넣고 N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6을 지우면 하나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MK 이 친구의 수원상 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 또 고민해 볼게요. 자, 볼게요. 일단은 Z란 친구는 그지 저 녀석 그지 헛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곱해서는 이거 i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Z 제곱도 i가 붙어 있겠죠. 아, 이거 제곱해서 생각해 보세요. 붙어 있겠죠. 세제곱해야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지수는 3의 배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9제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제곱. Z의 9제곱 어떤 일이 벌어져? 세제곱이랑 그다음 6제곱 너네들이 곱한 거죠. 근데 얘는 4의 세제곱으로서 이미 모양이 맞는데 얘가 그죠? 4의 세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4의 이 자연수 꼴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차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끝났죠. 몇 차?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12차는 가능하겠지. 왜? 이렇게 12차가 될 거니까 너의 완전 제곱이야? 그럼 너의 완전 제곱은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즉, n이 6개 증가하는 동안 k는 3개씩 증가하고, 그러면 nk를 봤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너가 확실히 커지는 거니까 너가 딱 100보다 이전까지 그 개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의 배수니까 6에다가 16 곱하면 얘가 96이죠? 96까지 될 거고 너는 관심 없어. 개수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돼? 너가 얼마라고? 6 곱하기 1. 넌 얼마라고? 6 곱하기 2. 이런 게 카운팅이 들어가니까 넌 얼마라고? 6 곱하기 16 해서 몇 개? 1부터 16까지 16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11번이었어요. 자, 24번입니다. 그죠? 부등식이 주어져 있죠. 이 문제의 선정의는 이겁니다. 조건을 무시하지 마라. 조건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칠 거야. 코가 커지면 내가 잡아 뜯을 거야. 오케이? 뭔 소리야?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부등식. 부등식이면 그죠? 얘가 굳이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겠죠. 1차 부등식도 부등식일 테니까. 빵차 부등식도 부등식일 테니까. 자, 그렇게 놓고 얘가 모든 실수 x의 상상 성립. 그러면 이 최고창 n 플러스 1이 얼마인 케이스와 0인 케이스와 최고창 1이 n 플러스 1이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n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는 너가 0이죠? 너도 0이네요. 아, 그래서 0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거고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얘가 0으로 표현되니 0은 그지? 4는 0보다 크겠죠. 오케이. 뚜루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도 꼭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 안 써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코를 잡아 뜯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0이 아니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이 2차 함수와 그지? 누구? x축 비교해서 얘가 항상 위에 있으면 될 거고 x축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 항상 위에 있으면 붕 떠 있으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따라올 거고 첫 번째는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그러면 n 플러스 1의 부호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너네들이 안 만나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이해했을 때 근은 없다는 소리고 근이 없으면 빤별식이 짝수네요. 빤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 둘의 공통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또 짧어?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쓰는 걸까? 이 정도 좀 통 크게 놀아.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전개하지 말고 n 플러스를 묶어줍니다. n 플러스를 묶어주면 앞에서는 n 플러스 1이 뒤에서 마이너스 4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n 플러스 1 여기에는 n 빼기 3 이런 식으로 사이값이 잡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사이값 잡으면 어떻게 표현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 표현되겠죠. 뭐의 관점에서? m축의 관점에서. 그러면 얘랑 이 두 번째가 판별식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거 넘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요렇게 잡히겠죠. 그렇게 잡혀도 여기서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그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3 사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코를 잡아 뜬다고 시험자까지 따라가서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오케이니까 이거 꼭 쓰셔야 되겠죠. 개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해가 좀 개수가 몇 개니? 마이너스 1, 0, 1, 2 4개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m이 너인 걸 잡아낼 수 있어 없어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로써 20회차까지 마무리 줬고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35H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한 문제풀이는 개별표를 싹 다 바꿔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